오전 10시 30분이었는데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고 올까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 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물락해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회 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의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선거에 관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하기 위함이다.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랍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 변호사의 헛소리에 일일이 반박하는 게 맞냐, 좀 그런 생각 들고, 시간 낭비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냥 국무위원 탄핵, 국정에 필요한 예산 폐지, 감사원장 비롯한 헌법기관 탄핵, 이거 다 헌법과 법률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반헌법적이에요? 국회에서 그것을 의결하고 표결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런 헛소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네. 그냥 반박하기도 지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유승수 변호사죠, 이분이. 이분이 이제 한변 소속이고 예전부터 이제 보수파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인데, 네. 저는 김어준 씨나 뉴스공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분이 과거에 어떠한 행동까지 했냐면 2021년도에 뉴스공장 틀면 버스 기사 고발하고 네. 돈줄 긋겠다. 아, 대단하네요. 이러한 단체의 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뭔가를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비슷해요, 사실은. 네. 제가 요즘 고민이 장 소장님이랑 의견이 별로 안 달라서 이거 표현만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네. 이거 만약에 보시거나 뉴스로 보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뭐 굉장히 뒷목 잡으셨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혈압 많이 그렇지, 상승하셨을 혈압 것 같은데, 네.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저번에 윤석열 12월 12일에 목요일 날 했던 그 대국민 담화 그냥 틀어도 되겠다. 똑같은 네. 내용이에요. 그때 했던 얘기랑. 그러게요. 예, 뭐 이거를 굳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오늘 그 원래 뭐 특정 언론만 지금 기자회견 맞아요.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저도 뉴스도 못 이게 가고. 이거 실시간으로 못 봐가지고 지금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예. 기자회견장의 앞에서 A4 용지로 출력한 명단을 들고 네. 일일이 기자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받았다는 거네요. 예, 골라서 뭐 기자회견장에 그래서 MBC하고 JTBC 얘기는 이미 나왔잖아요. 네네.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KBS, 채널A, MBN, OBS 등의 기자들이 오늘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지 못했대요. 아니, 들어갈 법하다 싶은 언론사도 막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아니, 뭐 누구한테 그러니까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채널 A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KBS가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걸 지금 다 막은 거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다, 이분들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기 언론 노조하고 한국기자협회하고 방송기자연합회가 공동 성명 냈는데 제목이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정확하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논평을 해줘야 된다. 지금 뭔데 이 내용은 사실 논평하기도 좀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황당무계한 얘기라서 뭐 네. 다 일일이 대꾸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탄핵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탄핵 심판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변론하세요. 그리고 유승수 변호사가 이렇게 대통령하고 생각이 똑같으면은 김용현 것만 하지 말고 네. 윤석열 것도 맡아라. 그럼 되겠다. 뭐 변호사 못 구한다고 지금 난린데 네. 유승수가 맡으면 되겠네. 네. 거기서는 대통령도 판사 좀- 출신, 아, 좀 실력 있는 그러한 분들을 원해요. 유승수 비하하시는 겁니까? 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력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달해 드렸을 아, 뿐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언론사를 세밀하게 골라냈는데 그렇다면 불려 들어간 언론사들이 좀 오히려 부끄러울 수도 오욕이죠, 있겠구나. 오욕. 네. 다음번에는 쫓겨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취재는 이런 생각까지 해야죠. 네, 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김 전 장관이 이 비상계엄의 포고령과 담화문의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대통령이 일부를 수정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뭐 한 13분 정도로 좀 내용은 길었습니다만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 대통령 담화문과 다르진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약효가 떨어져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약을 먹으면은 6시간마다 뭐 8시간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어제 얘기 안 했으니까 예. 2, 3일마다 한 번씩은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정신교육, 음. 훈화, 네. 그렇게 집단 최면, 반복 학습. 마취 이런 거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2, 3일 후에는 또 이제 이런 얘기 누군가가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기본적인 입장 계속 내세우는 거고 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맞는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주장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논리들을 지지층에게 주입시킴으로써 더욱더 자신들의 지지층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네. 하면요. 진짜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보수층도 진짜 힘들어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막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소수의 동굴 속에 있는 자기 집단 무리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수 패널인 장 소장님도 굉장히 좀 약간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니 이거를 오다 진짜 소음이에요. 소음 진짜 이게 소음 이거 너무 시끄러워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대통령이 지금 어제 채널A가 뭐 단독해서 난 게 윤석열 예. 대통령이 SNS로 지금 네네. 메시지 낸다는 거잖아요. 네네. 저번처럼 이제 브리핑룸을 쓸 수는 없으니까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SNS를 쓰려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현 시점에서 어떤 생각과 판단을 대통령이 하는지 직접 듣고 싶어하는 안 듣고 층이 싶어. 안 듣고 층이 싶어. 층 층이 층이 있대? 분명히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첫 메시지를 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내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약발 떨어질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자, 고성국 TV 같은 거 보고 뭐 신의 한수 보고 뭐 배승희 뭐 따따붙다 보다가 이게 나만 너무 고립된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지상파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 네. 그거에 비판을 뒤에 붙이더라도 아 맞아 이게 고립된 게 아니네. 약간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르면은 너무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비판이 많이 오면은 자기가 위축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우파를 지금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건 사실 나라를 쪼개는 거고요. 내전 상태로 사실상 총만 안 들었지 내전 상태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예. 내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영구내란 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사실상 영구내랑 획책이라고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국가를 완전히 뭐가 됐든 쪼개버리겠다 거의 이 수준인 것 같아요. 예. 답답합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어제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을 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에서는 3번 부르는 것이 그래도 절차라면서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근데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은 먼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사실 수사 의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불태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 근데 오늘은 또 이제 그렇게 먼 얘기라는 게 안 한다라는 게 아니다. 안 그냥 한다는 조금 건 좀 아니고. 검토하고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우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검찰도 협조 안 해주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좀 하소연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공수처가 수상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역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검사가 능력.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5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다 기각당하고 네. 그래서 역량이 좀 부족한 거 본인들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 어쨌든 좀 빨리 특검이 네.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 이런 표현을 뭐 썼는데 검찰은 사악하고요. 네. 경찰은 허술하고요. 네. 공수처는 무능합니다. 그 총체적 난국이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공수처의 생각 이제 간제비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간제비는 맞는데 약간의 고민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20일 구속기간을 그러니까 체포를 하면 구속기간을 20일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열흘 있다가 검찰에 또 넘겨주기로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열흘 안에 윤석열의 혐의를 다 밝혀내고 이거를 기소까지. 기소는 결국은 검찰이 하지만은 그거를 본인들이 완결을 어느 정도 지어놔야 되는데 네. 그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도 적고 인력이 적은 거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공수처가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유죄를 받아낸 게 없어요. 맞아요. 예, 최상병 특검도 지금 질의멸렬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특검이 답이다는 맞는데 결국 공수처는 조직에 명운을 걸고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나머지는 검경이 다 해요. 검찰과 경찰이 예를 들면은 뭐 김용현부터 해가지고 뭐 사령관들 지금 다 구속시켰잖아요. 전부 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다 경찰이 데리고 있고. 유일하게 본인이 데리고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이에요. 네. 이상민은 사실은 좀 이제 사이드에 있다고 보면 되고 윤석열, 이상민 두 사람 중에 윤석열 한 명도 근데 불러다가 이거 조사를 못 한다? 공수처는 없애는 게 맞죠. 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도 못 할 거면은 이 조직이 뭐하러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갈 거다. 예, 저는 오. 연초로 봐요. 연초. 예.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신용. 안 할 수는 없어요. 헐리우드 신용이야? 액션일 수 있죠. 헐리우드 액션. 아. 우리가 이거라도 해야 비판을 덜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이때 더 검토해야 돼요. 뭔 얘기예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공수처장이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네. 공수처에 오셔가지고 거의 읍소였어요, 거의. 수사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 받아주세요. 최고의 이랬잖아요. 예우를 갖춰서 말이 이렇게. 되냐고요. 피의자인데 말이 안 참. 되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이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심판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도 오늘 어쩌면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NS로 밝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방금 전에 김용현 측 분들이 기자회견 통해서 이 한 얘기를 그대로 되풀이 도돌이표 네. 앵무새처럼 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 기대는 국민들이 좀 안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에 비상계엄한 거야. 당신들이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러한 논리를 갖고 그냥 후나 정신교육 시키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뭘 기대하겠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네, 큰 기대는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헌재가 이제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출석이 없어도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이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으면서 이 탄핵 수사가 지금 먼저라고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 받기 싫은 거죠, 뭐. 나 수사 받기 싫어. 너무 고도에 막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최근에 네. 들린 얘기에 의하면은
분노와 한탄 술 마시면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또 경로인가요? 네, 경로. 장성철 소장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그죠? 아니요. 박성태 실장이 전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예. 뭐 이게 정상적으로 뇌가 돌아가겠습니까?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강짜 부리는 거다. 뭐 역대급 쫄보다 그 생각이 들고요. 네. 출석 안 할 거예요. 여기도 지금도 출석 안 할 텐데 나중에 필요하면은 하긴 할 텐데 당장은 이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오늘 노컷 뉴스의 표현이 전 눈에 띄는데 네. 권성동 그러니까 윤석열, 한덕수, 권성동의 3인 사각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들이 네. 사실은 내는 메시지들이 다 서로를 약간씩 도와주면서 보완해주면서 약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권성동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이거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이거 하면은 이거는 위헌적이다. 그래서 이걸 또 뭐 헌법선도 내고 이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이제 뭐 법적 투쟁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은 안 가는 게 맞죠,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게 네. 위헌적이라고 하니까 네.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이드에서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끌겠다라는 것이 네. 재판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그냥 같아요. 거의 막판에 몰려서야 수사받거나 조사받거나 헌재 심판에 나가거나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판을 하든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그런 건 상관없이 최대한 질질 끌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출석을 안 할 것이다라고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거고 오늘 이제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하라고 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는 황교안 때는 여야 합의해서 임명했다라고 했는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갈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평론가 분들이 결국에는 시점상의 문제지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네.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년 4월 18일에 또 2명이 헌법재판관 2명 임기가 종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전략이 음. 내년도 4월 초까지 질질 끈다, 끌어서 시간을. 탄핵 심판이 그때 결정되지 않도록 하고 그때 2명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시 임명을 안 하고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면 네. 권한대행 체제가 한 2년 3개월 정도 더 간다. 끝까지.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다음번 원래 예정돼 있던 예. 선거 날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라는 것이 여권의 전략이고 생각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복귀를 또 꿈꾸고 있다는 말까지 그래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뭐 탄핵은 소추가 됐으니까 심판을 안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직무는 정지되겠죠. 대통령의 직무는.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 체제가 2년 넘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시간을 맞아요. 벌면 여권을 재정비해서 이재명 대표도 2심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하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네. 그때 되치기를 하겠다. 네, 이런 시간 거죠? 끌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는 게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할 것으로 본다라는 언론 기사가 제가 본 기준으로는 서울경제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고 네. 세계일보라든지 약간 보수 언론 쪽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고요. 한겨레는 오히려 임명 안 하는 거로 가닥 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진보가 오히려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임명하는 거를 약간 보수 뭐 모든 보수가 그런 건 아닌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임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장성철 소장님이 역시 진보였구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저는 보수파입니다. 이런 생각이 꼴통입니다. 꼴통. 이런 생각이 들고 참칭이라는 말씀이신 예. 이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적으로도 이미 헌법재판소도 임명 가능하다. 네.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은 현재 재판관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고 이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 가능하다. 모두가 임명 가능하다고 네.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한덕수는 진짜 무책임해요. 이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뭐 여야 합의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무산시키려는 것 같은데 결국은 탄핵을 빨리 하는 게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변하기를 바라기가 조금 힘들어진 것 같아. 만약 네. 이거를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네. 민주당도 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자기가 기능을 할 수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최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내일 바로 탄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보고 오늘 네. 2시 정도에 지금 임명동의안 통과가 되면은 저녁까지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보고 내일 탄핵안 하고 그런 다음에 24시간 이후거든요. 그럼 네. 내일 모레 원래는 30일 날 주말에 이거를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28일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24시간이 지나가지고 오후 늦게 탄핵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큰일이다. 이게 전국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제가 한덕수를 탄핵하는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어차피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게 없어요.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최상목 네, 그 다음 경제부총리가 이거를 받을 것이냐. 예. 막 최상목 막 칭찬하고 민주당에서 난리 났어요. 근데 네. 최상목이 안 하면 또 탄핵해. 네. 그러면 이주호가 할 것이냐. 이주호는 제가 보기엔 최상목보다 더 약간 개인적으로 암울하게 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과기정통부 유상범 형이죠.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조태열인데 조태열은 약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이 누구냐면요. 네. 통일부 장관이고요. 김영호. 예.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그 다음에까지 가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인데 아, 네. 탄핵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 이거는 이제 법리 논쟁에 들어갈 거예요. 차관이 대통령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그다음이니까 국방부 장관이에요. 김은영도 탄핵돼 네,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국방부 차관이 하는 것이냐. 그다음에니까 이상민이에요. 행안부 아, 네. 장관. 와 이게 갈수록 산넘어서. 태산이야.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한덕수가 우리 총리님께서 진짜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받아야 된다. 다른 네. 건 몰라도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총리실을 것인가? 취재한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오늘은 안 한다. 그럼 오늘 안 하면 언제 하는데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을 예. 총리가 심각하게 할 것이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런 얘기지. 하고 싶으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네요. 아, 참.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도 임명할 수 있다. 이게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권성동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앞으로 뭐 한덕수 탄핵 다음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차례차례 탄핵을 시킬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좀 너무 강강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준일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계속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탄핵. 이렇게 돼버리면 네. 정말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고 그럼 국정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일각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대외 신인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이 되면 경제 이 불확실성, 이 파탄나는 환율, 경제 어떡할 겁니까? 주가, 대외 신인도, 국채 가격 이런 것들 다 떨어질 거예요. 네. 신용도 평가에서 더 떨어질 거고 그렇게 자영업자들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국민들이 대단히 힘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선택이라도 빠른 결정이 좋습니다. 그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을 안 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민기적거리고 할까 말까 하는 것이 네.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빨리빨리 실기는 하도록 해야 했는데 되나요? 네.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인상은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거부권 행사할 거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야? 대법관 임명 안 할 거야? 그럼 탄핵.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안 들어주니까 탄핵한다라는 인상과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면 탄핵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정치적인 논쟁거리와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역풍이 불러올 거고 실기한 건 맞아요. 네. 정말 2주 전에 탄핵됐을 때 그때 싹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는 국정 운영에 또 책임감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해야지 하면서 네. 뭐 뭔가 이 진보의 딜레마 같기도 하고요.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네.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보수 진영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버티잖아요. 맷집이 네.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하여튼 결정은
빨리 하셔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장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고 사실 장 소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미 무정부 상태예요. 뭐 지금 되는 게 있습니까? 정부가 제대로 돌아갔으면은 지금 장중 환율이 그렇게 뛰지도 않았을 테고 네. 경제 올스톱이에요 지금. 그 뭐 키르기스스탄 뭐 그쪽에서 다 취소해 버렸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의 가장 애국은요. 뭐가 됐든 탄핵의 결론이 뭐 어떻게 되든 하여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게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최소한 네. 그러면은 이제 6개월 정도 안에는 이게 어떤 절차로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네. 거 그래서 지금 필요하면은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전원을 탄핵해서라도 저는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국정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집중해야 될 건 결국은 헌법재판소 가동, 네. 그다음에 이제 내란에 대한 수사,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그런 다음에 개헌 이런 순서로 가는데 지금 이 순서들을 지금 다 뒤죽박죽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조선일보 일면이 예. 지금 개헌해야 된다. 이거를 일면으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 하려고 별 희한한 자국들이 나오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되면요. 진짜 나라 절단납니다. 제가 보기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욕을 먹든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네. 방법을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서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그게 최고의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빨리 결정하라고 했지. 제가 미적거리는 게 안 좋다고 아니 했네요. 탄핵을 했을 때문에 뭐 역풍이 예상될 아니 수도 그럼에도 있고 빨리 말씀하셨어요. 결정하라고 내가 했잖아요. 하려면 빨리 해라. 네, 두 분 뭐 큰 틀에서는 생각이 거의 같으신 걸로. 뭐라고 하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아요. 네, 두 분 항상 좀 비슷한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명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양쪽 패널 골고루 제가 말씀을 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런 거예요. 보수파 네. 패널로서 지금 보수파의 주류인 윤핵관들과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빼고 보수파를 리셋을 해야 다음번 선거에 그래도 네. 국민들께 표 주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명분이 생긴다. 보수 괴멸을 막을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저분들은 뭐야 안 돼. 지켜야 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 다르지. 저는 보수파 패널이 맞습니다. 얼굴이 안 두꺼워서 그래. 우리 장 소장이 얼굴이 두꺼워야지.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제가 좀더 살을 원안대행이요. 이렇게 얇아 얼굴이. 살을 찌울게요.